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얼굴로 승부하지 않고 이제는 수익률로 승부하는 김대복입니다. 왜 얼굴에서 이제 수익률로 바뀌셨나요? 오늘 안인기 대표가 나와가지고 안인기 좀 대표에게는 양보했습니다. 얼굴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대신 수익은 더 낮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메이저주 집중매매 요즘 대박 안인기입니다. 네, 우리 안인기 대표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놀라셨죠? 계속해서요. 네, 거래대금 분석가 스마트머니 박종현 파트너입니다. 네, 박종현 대표까지 세 분과 함께 오늘 월요일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정이 이제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예, 마지막 불꽃을 향하여. 마지막 불꽃을 향하여.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려한 불꽃을 피우고 나서 상투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향해서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상투가 아니다. 예,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 그 화려한 불꽃을 피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퍼모 매수가 나올 때 그때 상투인데 지금 주가가 보면 하루 쉬었다가 딱 올라오니까 또 개인들을 우르륵 두들기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더 멀리 간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 2%가 내리면서 주가가 우리가 보면 11선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들이 약세 흐름들이 나왔댔는데 이게 다음 날에 딱 들어와서 시장을 돌렸다는 것은 역시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 있어. 그런데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 1조 1,3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다는 건 네. 물론 이게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미결제 약정이 조금 줄어들었던 걸로 봤을 때 기존에 매도했던 거, 우리나라가 뭔가 환율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두들겼던 걸 지금 올라갔던 걸 보면 우리 시장은 다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국내 시장은 역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 시장에 불안한 요소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물론 물론 다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는 그 환율 문제로 야기됐던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3,500불을 선불로 내놓으라는 깡패 같은 이런 트럼프의 이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은 조금 안정을 찾았다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오늘 1,398원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정이 됐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다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래서 이건 마지막 불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불꽃을 피울 때까지는 그냥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오늘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명절 전까지는 몇 거래일 안 되겠지만 한 3, 4거래일 정도입니다.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라는 건 명절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주말에 많이 떨어졌던 건 월말 자금 수요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요. 연말에 연휴라는 이런 불확실성은 주가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추세는 안 무너지고 옆으로 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옆으로 긴다는 것은 지수는 옆으로, 종목은 우상향.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는 묶어놓고 종목을 가지고 계속 불꽃 피우게. 야, 개인들 너희들 지금 안 들어오지. 그러면 내하고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막 계속 사는데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참다 확 들어오면 그때가 상투죠. 지금은 그 상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까지 혹은 연휴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수는 그냥 횡보,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것이다. 개별 종목 움직이는 쪽 섹터는 역시 반도체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전체 지난번에 제가 9월달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기자재,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증권,
그리고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뭐 큰 그림에서는 뭐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흐름에서는 반도체 하나 딱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가 추세가 안 무너졌다고 하니까 추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한쪽에 담는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르는 쪽에 한 종목, 그다음에 낙폭이 있는 쪽을 한 종목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이럴 때는 순환할 때 짧게 먹어주고 또 길게 끌고 가고 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안인기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가 보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메이저주 슈팅 찬스. 메이저주 슈팅 찬스. 네. 지금 기회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결국에는 메이저 매수하는 종목들이 실적도 좋고 네. 섹터의 대장주이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올라오지만 고점주도 한번 돌파 나오고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 집중만 잘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 또 IT 소부장주들이 좀 쉬었다가 또 한번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일부는 또 우상향 전개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최근에 뭐 로봇 ATR 정도, 그다음에 또 로봇에서는 이제 로보티즈 다 이제 메이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그 네이버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기관을 매수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우상향 전개되는 과정이고 또 일부 또 뭐 먹는 당뇨 비만 치료제 또 뉴스 떴던 뭐 일동홀딩스라든가 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또 한번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IT를 중심으로 각 섹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정책주들,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 그다음 성장성 좋은 종목들의 대장주를 이제 메이저는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조금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번쩍번쩍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집중력 갖고 메이저 매수하는 종목들의 강홀딩 혹은 저점 매수, 그다음에 시원한 계좌 슈팅 나올 수 있는 조류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인기 대표도 연휴 전까지의 우리 시장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앞서 김대복 대표는 지수는 옆으로 흘러도 그래도 개별 종목들은 튀어 오르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연휴 앞두고 지금 이제 화수목 3일 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또 기관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의 오늘 매수 물량이 당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내일 모레 글피까지 해서 외국인들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하느냐라고 본다면은 일부는 또 매수하고 일부는 또 비중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는 저도 우리 김대복 대표님 같이 저 전략을 본다면 약간 박스권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직전 고점의 돌파가 좀 나오기 위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뭐 선물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죠? 1조 1,000억대 매수, 코스닥도 1,000억대 매수, 기관들도 같이 1,300억대 매수, 외국인 코스피 5,500억대 매수, 기관들 3,900억대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에 국한됩니다. 최근에 9월 2일서부터 10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IT 대형주, 소부장주 중심으로 움직임 좋고 그다음에 섹터의 대장주들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메이저 매수주로 집중력 갖고 전략 취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크게 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전략을 여쭤볼 텐데 그 말씀인즉슨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쪽으로 네, 붙자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어, 외국인들 기관들은 작은 종목보다는 큼지막한 종목도 좋아하고요. 네. 자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APR이라든가 또 최근에 로보티즈, 또 일동홀딩스,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삼전과 SK하이닉스 같이 올라간다면 또 IT 소부장주,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뭐 AI 로봇 두루두루 같이 움직임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래대금 상위주, 그다음에 정배열, 실적 개선, 그다음에 과거의 실적 좋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성장 sek터, 그다음에 그 섹터의 대장주 집중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약 한 10일 정도 긴 네. 연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뭐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이번 연휴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연휴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연휴 이후에 매수하겠다는 전략은 연휴 이전에는 주가가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잡기 위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이 되니까는 현금 갖고 있다가 연휴 지나면 매수하겠다 이제 그 전략인데요.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하방보단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기 위한 어떤 매수의 어떤 이 응축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굳이 명절 지나고 뭐 저가 매수보다는요 오히려 일부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는 좀 남겨놨지만은 또 사고 싶은 종목들, 섹터 대장주들 일부 좀 모으시는 전략도 명절 지나고 나면 글로벌도 좋아지고 또 아시아권도 개선되면서 한 번 정도는 시원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안익희 대표의 오늘 시장의 총평 들어봤고요. 자,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이제 박종현 대표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고 좀 지금 우리 시장이 물 들어오는 시장이라고 보신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 말씀인즉슨 우리가 말했던 조정은 다 끝났다? 조정을 다 끝났다라기보다는 일단 수급적으로는 측면에서도 물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 주셨지만은 외국인이 선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파생 포지션이 일단 3,500포인트 이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네. 좀 제가 분석상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오늘 같이 이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림 현상. 외국인들이 보통 5월부터 현재까지 한 18조 정도 순매수 이후에 좀 저번 주에 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으면 추석 전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 오늘까지 내렸으면은 오늘 내일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금일 반등 나오면서 큰 폭의 조정은 추석 전에는 나오지 않는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전기, 전자, 반도체 업종에 일단 집중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10월 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메인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 조종시 포트의 반도체는 뭐 비중 확대하는 전략 똑같이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만 10월달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워낙 약세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외국인이 저번 주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지금 1,400원 초반에서 좀 내려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개선이 됐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가져줄 요소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화 통화의 변동성 그리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하반기 어느 정도 잘 해결된다면 하반기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변동성 외에 추가적으로 일단 박스 하단이 3,300포인트 초반 잡혀 있고 상단이 3,500포인트 잡혀 있는 이런 코스피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박종현 대표의 전략 이게 명절을 놓고 명절 전과 후의 전략이 좀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저는 일단 반도체는 누구나 좋다는 건 알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나 좀 보게 되면 지금 조선 기자재들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2분기, 3분기 수주 잔고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 상에는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미용기기 오늘 APR도 올랐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도 실적 베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우리가 실적 종목, 10월달 실적 종목을 좀 찾아보려면 조선 기자재나 이런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10월 되기 전에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쪽 네. 섹터의 종목들은 명절 이후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화수목. 네네. 요 3거래일 동안에 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역시.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삼박자, 따뜻한 겨울, 엔비디아. 삼박자, 김대국 대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박자가 아니네요. 네, 삼박자. 안익희 대표님, 삼박자 무슨 얘기일까요? 삼박자는 박자가 세 개지요. 첫 번째 박자는 일단은
실적 좋은 박자 느낌. 실적. 두 번째로는 수급 좋은 박자. 실적 수급. 세 번째로는 성장성.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섹터를 잡아야 된다. 어느 섹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삼박자가 다 어우러졌다. 그렇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설득력 있습니다. 자, 우리 박종윤 대표 삼박자. 우리 시장에 지금 삼박자 이슈가 뭐 있을까요? 일단 삼박자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수급하고 그리고 실적 그래요. 그리고 성장성 이 세 성장성. 가지의 요소를 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대국 대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셔서 하셨을까요? 외모, 뭐 실력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삼박자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과 AI, 글로벌 모멘텀까지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로봇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섹터는 주 4.5일제와 노란 봉투법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부상했죠. 여기에 중국발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T-로보틱스는 중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뉴로메카는 중국 기업과 합작하며 섹터 전반의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AI 기술 발전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 열기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삼박자에 대한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섹터를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요즘 꾸물꾸물 로봇 이야기가 솔솔솔 피어오르고는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먼저 이슈 만나보고 이야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로봇 섹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이제 9월 1일 날 여기에 나와서 로봇을 이야기했고, 이 로봇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AI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지금 이제 VLA 그러니까 비전이나 행동 쪽에 이런 모션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이런 무게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제 젠순왕 CEO가 금년도 초에 나와서 이제 그 로봇의 어떤 3단계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단계를 피지컬 AI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피지컬 AI가 결국은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인데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솔솔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좋은 놈도 올라가지만 실적이 아예 안 되는데 갑자기 그 모멘텀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봇이 그런 이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4.5일제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이 로봇에 관해서는 그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지금 이제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시장들이 좋아졌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와서 반도체나 이런 굵직한 종목들로 싹 시장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스몰캡들이 움직이지 않았댔는데 로봇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부분적으로 집중하는 스몰캡으로 집중하면서 종목들이 수익률 게임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봇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불장에 코스피 불장에는 잘 맞지 않는 이런 종목인데 의외로 9월 한 달 동안 계속 순환하면서 시장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순환매가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결국 이제 로봇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산업의 현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물류회사들의 물류를 이동시키는 물류 로봇도 있고, 서비스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로봇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지컬 로봇이 있는데 그 피지컬 로봇이 글로벌 시장이 나아갈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 이쪽의 시장놈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쭉 왔다가 또 사라질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블루오션이다. 통상 산업의 사이클이 한번 나오면 10년 정도 오른다고 보면 AI의 사이클이 2022년도 말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0년 정도 하면 2032년도, 31년도 가는데 정점은 거의 5년, 6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2027년도 이쪽까지는 이쪽 시장 흐름들은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물 들어오는 자리가 현재는 여기다. 그래서 짧게는 이쪽 시장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일단 로봇 섹터를 보면 요새 로봇 섹터가 뜨거워져 있었던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말씀해 주신 노란봉투법, 그리고 4.5일 근로제, 그리고 뭐 기업들 간의 어떤 호재들, 이런 걸로 해서 로봇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은 건 현실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결론은 로봇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재. 그렇죠? 우리가 또 10월은 실적의 계절이라고 아까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좀 따져봤었을 때 로봇 섹터를 봐야 되는 어떤 옥석 가리는 방법, 지금 로봇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모든 섹터가 다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어떤 기준을 놓고 좀 로봇 섹터를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핵심은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공들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품이 많이 소모되는 것들이 뭐냐? 그 액추에이터.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과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로봇은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하고 같이 함께 인간과 같이 함께하는 로봇을 필요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움직이게끔 하는 센서죠. 그 센서를 움직이는 AI, 그러니까 이쪽은 소프트웨어 관련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전체 로봇 안에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드입니다. 핸드고 이 손의 이 흐름을 좌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슈, 액추에이터이면서 뭐 핸드를 만드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면 그것은 순번을 기다리면 저는 주가는 간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네. 하나 제가 이제 실적이 안 되는데 이 갈까요 이랬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실적이라는 바퀴, 이게 영원한 바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모멘텀이다 말이에요.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 기대감. 이런 것, 기대감. 그런 것들인데 어쩌면 뒤에 것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적이 꽝인데 기대감으로 더 많이 가는 경우다. 올 지금 연- 현재는 로봇이 그런 게. 연초에 가장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그 네. 철저한 기대감이었고 예. 그렇게 쭉 올라오다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해서 좀 잠잠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로봇이 다시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 타이밍인데, 근데 결국은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대감으로 해서 한 번 더 로봇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제 순환매로 가는 거예요. 순환매로. 이제 반도체는 이제 부울장이니까 하이닉스가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계속까지 끌고 가는 이런 장이라면 로봇은 예를 들어 하루는 물류 올라갔다가 하루는 예를 들어서 협동 로봇이 올라가고 그래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하는데 그 핵심은 액추에이터하고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 종목 공개 때 혹시 로봇 섹터에서 선택을 해서 로봇 종목이 있나요? 포함되어 네,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그때 종목은 여쭤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안인기, 박정현 두 분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OX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지금 현 시점 꼭 내 포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섹터다. 라면 O, 아니다. 지금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로봇까지는 좀 추후에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혹은 기타 의견, 모든 의견, 다른 의견 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인기 대표는 지금 내 포트 안에 꼭 담겨져 있어야 될 섹터가 로봇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로보티즈는 제가 우리 방송 4월 30날 네. 34,000원대 소개드린 이후로 무려 400%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성장성, 그리고 과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부진하거나 성장성만 있었었는데 지금은 작년 말부터 혹은 1분기, 2분기 때부터 실적이 계속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라든가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력 갖고 또 투자를 하거나 또 일부 회사를 또 인수하거나,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AI 로봇 관련된 또 피지컬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다음에 미국도 글로벌 모두 다 계속적으로 AI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의 긍정적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일부 종목군들 한해서 일부는 담아져 있어서 일단 수익권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박종현 대표는 X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X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저도 포트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로봇이 네. 예, 저는 로봇주들은 일단 보유하고 있다면 4분기는 상승 시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좀 X를 들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저는 4분기가 지금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변곡 구간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종목은 일부 종목 앞서 설명드린 로보티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추 실적 장세는 말 그대로 실적이 개선되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로봇주들은 좀 반등 시 좀 비중 축소하는 게 좀 오히려 낫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그 말씀인즉슨 로봇을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는 게 네.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는 거는 아니다. 지금은 아직.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굳이 지금 어느 정도 과열권에 있는 로봇 종목을 지금 새롭게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시다. 좋습니다. 우리 김대부 대표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 이제 그 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다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꾹 들고 그냥 한쪽을 쭉 들고 가는 거는 그냥 반도체 하나 정도는 꾹 들고 가도 되지만 로봇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뭐 액추에이터든가 이런 걸 원하는 것들은 네. 지금 이런 시기에 또 시기가 가는 장이니까 네.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따라주면 그냥 같이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이슈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따뜻한 겨울과 엔비디아입니다. 먼저 박종현 대표님, 따뜻한 겨울 무슨 얘기일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저건 명확하게 알겠네요. 그래서 명확하게 반도체다. 네. 그래요. 김대복 대표님, 따뜻한 겨울. 겨울이 따뜻하면 기상이변 아닌가요? 그렇죠. 지구 온난화? 이게 원래 이거 얘기하면 미친놈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미친놈 이야기잖아요.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 이놈이 겨울이라 했다가 이제 자기가 말을 바꾸려고 따뜻한 겨울로 바꿨다는 거야. 사계절 운운하면 원래 그 겨울 이야기 하다가 그래요. 이제 따뜻한 겨울이다. 결국은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이야기일 것이다. 예. 좋습니다. 과연 두 분의 말씀대로 반도체 이야기일지 이슈 안에 어떤 저 키워드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I가 이끄는 슈퍼사이클 속에 반도체 업계가 올해는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가격 급등을 예고하면서 시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었죠. 실제로 디램 가격은 연초 대비 3배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46%대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호실적 전망 속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이번 겨울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대호황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 따뜻한 겨울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따뜻한 겨울, 기상이변, 지구온난화와 다른 모건 스탠리의 말장난이라고 전 표현을 합니다. 자,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안희기 대표님에 대한 준비하신 내용부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전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내용 드렸었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중요시 보이는 것이 이제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가, 두 번째로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가, 성장성. 세 번째로는 현재 메이저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가 등등 보면서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약 30% 40% 올라왔고 그다음에 실적 가이던스도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 당연히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 있죠. 삼성전자도 2분기 때 4조 6천억의 영업이익, 3분기 때는 무려 9조 원대 초반권대까지 예상되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9조 원대에서 10조 원 넘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섹터 당연 반도체, IT 소부장 또 두루두루 IT에 두루두루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앞서서 우리 김나래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D램 가격이 계속 우상향 3배 이상 올라왔다는 점, 낸드 가격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AI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두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또 외국인들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이 상승의 분위기는 제가 볼 적에는 정말로 찬바람 불고 하얀 눈 내리고 내년 봄까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점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올라간다는 전제로 본다면 삼성전자 10만 원 구경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40만 원 한번 돌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한 10조 이상 매수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매수한다면 15조대 이상. 그래서 지수는 3,700, 3,800 넘어가면서 양대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IT 소부장, 또 후공정, 전공정, 또 AI 반도체 등등 다수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간다면 당분간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쉬운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앞서 뭐 리포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누가 봐도 호실적 호황, 그리고 향후 성장성 부각된다면 저는 모건 스탠리도 지금 나빴다, 좋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또 자세 바꿔서 앞으로 더 좋아진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한번 모건 정도 스탠리는 뭐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로 해석을 네. 해 본다면 그럼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잘 하고 계시는 걸 텐데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아 이제 반도체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성향에 따라 대형주로 갈 수도 있고 소부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대형주로 간다면 삼전이냐 SK하이닉스냐 어느 쪽으로 갈까부터 시작을 해서 소부장으로 간다면 어떤 향에 어디부터 가야 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전략, 전술 쪽으로 한번 반도체를 풀어주시죠. 자, 첫 번째로는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수익 극대화 전략의 홀딩이 맞겠고, 갖고 있지 않다면은 대형주냐 중형주 소형주냐, 자금이 크다면은 대형주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작다면은 어쨌든 중소형주 쪽에 움직임이 좋은데 전공종 쪽에서는 원익 IPS 테스 두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후공종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중심으로 좀 더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부 뭐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CX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또 AI 또 데이터 센터가 증가되면서 관련된 또 그런 일부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쪽 종목들도 역시나 메이저가 매수하는 거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게 맞겠고요. 다만 지금 고점에서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약간 꺾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꺾인 종목들은 접근보다는 약간 관망 전략이 맞겠고 올라가는 종목의 분할 매수의 전략. 그리고 매수했는데 메이저들이 매도 치거나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수급이 나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의 전략으로 물량주 모으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메모리 대장, 비메모리 대장,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장비 소재, 부품 주단에서의 최선호주로 집중만 잘하신다면 또 근데 지금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네.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우 나는 옛날에도 안 샀는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이번 사이클은 내 거 아니다. 오, 라는 얘기도 사실은 돌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다라는 그렇죠. 표현인 거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반도체 좀 늦지 않았어라는 의견도 사실 있으셔서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파동을 보게 되면은 네. 1파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3파 상승이 있고 고가권에서 횡보하는 고가놀이 패턴 이후에 재차 5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본다면 내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현재 3파 상승이 연출되는 종목인가 아니면 고점 횡보하는 4파 상승인가를 봐서 지금 들어가서 먹을 자리 있다면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고점에서 거래량 실면 내려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포모 현상으로도 물리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본인이 명확한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안익기 대표님 잠시 후에 반도체 관련된 그 종목
선별해 주실 종목을 준비해 주셨나요? 그렇죠. 반도체 그러면- 중에서 꼭 사셔야 되는 종목 한 종목 제가 위치나 이런 것도 뽑아봤습니다. 부담이 없이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박종현, 김대복 두 분은 반도체에 대한 의견, 뭐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뭐 X를 들 만한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놓고 보면은 뭐 둘 다 사면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향입니다. SK 하이닉스 향, 삼성전자 향 어느 쪽이 과연 더 낫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감에 삼성전자 향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 O, 아니다.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SK 하이닉스 향 쪽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X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하나, 둘, 셋. 우리 김대복 대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박종현 대표는 기대감의 삼성전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전에도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일단 네. 실적 베이스로는 당연하게 HBM 관련된 라인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있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각을 지금 현재 오르는 반도체는 명확하게 HBM 라인하고 파운드리입니다. A식 반도체. 근데 A식 반도체가 삼성전자 라인에 아직 안 간 종목군도 많이 있다. 그러면 A식 반도체 이런 맞춤형, 주무형 반도체들은 내년이 피크입니다. 내년이 시작이기 때문에 HBM 쪽은 어떻게 보면 단기 스윙이나 이런 관점으로 뭐 지금 실적 발표 때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향,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A식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이 즉슨 네.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번 사이클의 반도체는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SK 하이닉스에 놓칠 수 있지만 네. 삼성전자 향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볼만한 종목들도 있다. 네,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도 안 된 있고요. 종목도 네. 있다.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해 주는데 혹시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 반도체는 뭐 공개 방송 때 이야기를 드리고 뭐 관련된 지금 현재 제가 반바지를 말씀드렸듯이 네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반도체도 포함되고. 반도체 종목이 잠시 후에 공개가 되나요? 반도체도 포함된. 포함된. 네. 그래 그럼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대복 대표는 SK 하이닉스 향을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질문의 요지가 조금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헷갈리셨어요? 네. 그게 이제 그 SK 하이닉스 향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냐 네. 아니면 그 이제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는 이제 소부장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삼성전자를 살 거냐 하이닉스를 살 거냐 당연히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둘 다 사면 되죠. 둘 다 사면 반반씩 되죠. 사면 되죠. 네, 둘 다 사면 됩니다. 네, 네, 네. 둘 다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죠. 그 이제 여기 이제 ETF 상품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동시에 그 비슷하게 들어간 30% 들어간 종목이 네,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걸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여러 가지 뭐 레거시도 있고 여러 가지 8대 공정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흐름에 가면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TLB라는 종목을 했잖아요. 네네. 소캠이라는 종목을 했는데 이거 내리다가 막 올라올 때 오늘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올 거고 오늘 특이하게 올랐던 종목이 그러니까 유리 기판 종목들이었어요. 유리판. 네. 이게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이제 화재 사고도 있었지만 이 화재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 발열 문제가 지금 반도체는 여지 데이터 센터에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유리 기판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리 기판 종목 중에서 필옵틱스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가격에 부담이 없다고 보면 그런 쪽은 좀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가 준비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너무 좀 뻔하지 않을까? 김대복 대표님 엔비디아 무슨 얘기 나올까요? 이건 저희 그냥 제작진의 저는 그냥 삼각 동맹 이렇게 저희 제작진의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키워드 뽑기가 귀찮다. 아니 이제 엔비디아 하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진짜 보잘것없는 칩 만드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커졌잖아요. 네. 그 커졌던 게
지금은 AI 칩의 대표적인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이 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바뀔 거냐. 결국은 젠슨왕의 입이다. 저는 입을 좀 요게 보자. 여기 지금 이제 그 AI 칩에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이런 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인기 대표님, 엔비디아. NVIDIA를 사야 된다. 혹은 엔비디아 관련주를 같이 사자.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할지 이슈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메가 AI 인프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미중 간의 기술 격차가 10억 분의 1초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오픈 AI의 자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140조 원을 투자하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탄생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우리 정부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추진 중인데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을 투자할 걸로 전망돼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부상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엔비디아의 섹터는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네, AI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종현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AI 인프라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후의 시장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그런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좀 관련된 키워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블랙록 세계 최대 운용사입니다. 총 운용 규모가 한화 1경 700조입니다. 저도 최대 운용사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지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명박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MOU 하면서 국내에 이 관련된 AI 인프라 추가적인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반도체 이후에 반도체도 뭐 계속 우상향하겠지만은 반도체 이후에 지금 이 AI 인프라 관련된 우리 수혜 종목군들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메인은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단,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된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이런 오늘도 관련된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듯이 소프트웨어 이게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하드웨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대중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AI 반도체들이 상승 이후에 저는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AI 소프트웨어들도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프트웨어 쪽을 볼 만한 기업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소형 기업들을 바라보시면은 네. 글쎄라는 생각이 네네. 드실 텐데 이게 지금 내년은 일단 AI 쪽에 투자를 진행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면 SI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삼성 SDS 그리고 뭐 이런 LG CNS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인프라라는 네. 이 이슈에서 우리 박종현 대표가 가장 우선시, 가장 먼저 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일단 당연히 그건 반도체고요. 근데 앞서 이제 반도체는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 어차피 4분기도 좀 다음 주면 또 10월달 시작이고 4분기 때 우리가 내년 초를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소프트웨어도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지금 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좀 한 발 늦은 감이 있고 네, 좀, 맞죠? 아무래도 네. 한 발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AI 인프라 하면은 우리가 또 전력망을 또 빼놓을 수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분위기가 ESS부터 시작해서 전선주라든지 네네. 전력 이쪽은 아직 지금 가격대나 분위기가 좀 접근하기 힘든지 아니면 접근하기 좋은 위치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전력 인프라 쪽은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출 데이터가 9월 달에 관련된 이런 전력 인프라 쪽도 전선이나 이런 쪽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 4분기에는 좀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전력 인프라 쪽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뭐 그리드 위즈나 이런 관련된 전력 인프라 쪽은 저는 정책 발표가 하반기에 관련된 전력 인프라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정책 발표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4분기에는 좀 반등 국면이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박종현 대표는 1번으로 보는 게 하드웨어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이쪽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는 반도체는 매매하는데 저점 매수해서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안전하다. 안전하다. 좋습니다. 이 그 관련된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안인기, 김대복 안인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일단 AI 인프라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쪽을 크게 압축을 좀 해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니까 좀 제외 번외로 좀 빼놓고 지금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것이 더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거보다는 차라리 전력 쪽을 봐서 전력기기나 전력 인프라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혹은 그러면 X 혹은 다른 쪽 모든 것을 다 X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김대복 대표는 다른 쪽 그리고 안인기 대표는 소프트웨어 쪽을 볼 필요가 있다. 김대복 대표의 다양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 X는 전력 인프라인가요? 아니면 전력 인프라 말고 또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AI 지금 인프라. 이제 AI 인프라는 사실상 상장된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미국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비상장돼 있는 뭐 퓨리오사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 지금 이건 지금 현재 상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AI 인프라가 가장 가는데 따라가는 건 실과 바늘이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AI의 대표적인 건 데이터 센터인데 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이다.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이니까 바로 전력 기기나 이 설비가 따라가는 이런 자리라서 저는 그냥 이 종목은 우리나라가 이쪽에 어떤 기술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는 이 흐름이 상투를 칠 때까지 계속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종목이 뭐 100만 원 하고 50만 원 하고 뭐 30만 원 하고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네. 이 10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는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 200만 원 가고 300만 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액분해서 가격대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야말로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가는 장인데 단지 가격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가격 부담이 있다. 가격 부담이. 근데 뭐 어떤 산업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서 지금 한 2, 3년 지났는데 여기가 정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2, 3년은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 3년을 더 가는데 뭐 얼마 올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묻어두고 가면 좋겠다. 큰 사이클을 이해한다면 지금 집중 투자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인기 대표는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좀 보는 게 그 AI 인프라 쪽에서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140조 원대 동맹을 또 이루면서 HBM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또 AI 서비스 쪽에서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등등 자금력을 딸리던 종목들도 지금 오픈 AI 쪽에 같이 또 합세해가지고 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칩부터 해가지고 뭐 GPU, CPU부터 해서 AI 반도체 또 뭐 메모리, 비메모리 또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계속 움직임 좋다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 움직임이 계속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한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또 상승으로 전개되면은 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한번 또 시세가 계속 나오면서 엔비디아 향 혹은 오픈 AI 향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 그리고 또 마이크론, 애플향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종목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움직일 때 그때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의견까지 만나봤고요.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이슈 AI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 텐데 먼저 김대복 대표님, 예.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슈하고 이제 수급하고 실적 이렇게 3박자로 봤습니다. 이슈하고 예, 수급하고 실적 세 가지를 놓고 준비를 해주셨다. 안인기 대표님의 선별 기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상승 추세고요. 그다음에 섹터의 대장주고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가는 사상 최대 실적주로 한번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종현 대표는 선별 기준 어떻게 놓으셨을까요? 네, 거래대금하고 실적, 수급 이렇게 선별했습니다. 거래대금과 수급과 실적.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대복 대표의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대복 대표는 이슈와 실적, 수급 세 가지를 놓고 종목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요, 이제 로보티즈를 이제 9월 1일 날부터 계속 가져왔댔는데 지금 이제 이 로보티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에서 가장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의 근육과 같은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의 어떤 감속기나 제어 기술을 내재화에 성공했고요. 이제 전 세계의 70여 개국에 지금 이제 이 로보티즈가 지금 이제 지금 70여 개국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유상증자를 마쳤고, 자체 지난번 그 9월 19일 날 국회에서 했던 자체 그 로봇 손을 공개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핵심은 로봇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배터리인데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사실은 로봇손 만든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주가 무조건 뜨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그것이 완성도가 얼마 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일이고 뜬다. 그러면 이런 삼박자의 조건을 다 갖춰 있는데 이런 수급까지 기간의 수급까지 와 있고 이것은 또 그 LG전자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대주주의 어떤 투자의 어떤 성향과 맞물려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좀 가격에 부담은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왜 있냐면 네. 제가 이제 이거 10만 원 밑에서 얘기했고 우리 안 대표는 3만 원대 얘기해서 끌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10만 원대 얘기해서 한 70% 정도 났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했는데 10%가 났단 말이에요. 가격 부담이 있죠, 여기가. 그렇지만 수급이 지금 따라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거다. 로봇에는 이 종목이 대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전에는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는데 대장을 이쪽으로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만 원 언더에서 하시고 목표는 20만 원, 손절가에는 11만 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 만나봤고요. 이어서 안인기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안인기 대표는 수급과 거래량의 선별 기준을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APR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과거에 뭐 화장품부터 해서 뷰티 디바이스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섹터 대장주들 신고가 나온 종목들을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겠죠. 이게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시작되는? 긍정적인 또 재료가 좀 있습니다. 네. 해외 매출을 잠깐 보게 되면은 3분기 때 2,964억대 예상이 좀 되어지고 미국에서 1,355억대.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은 3,680억. 네, 이거 좀 예상보다 좀 더 좋아져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860억대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예상치 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글로벌에서 미국에서의 지금 계속 사용자가 늘어나는 과정이고요. 특히 20, 30대 이 좀 젊은 멤버들이 또 중년층의 또 안티에이징에 대한 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젊어지기 위해서 피부 탄력부터 해가지고요, 네, 건강한 젊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월달에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가 좀 이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또 슈팅이 좀 나왔었고요. 우상향 전개되다가 또 한번 시원한 슈팅 나오고, 최근에 2달 동안 박스권 연출되다가 요번에 또 한번 오늘 의미 있는 또 장중에 10% 넘는 또 상승 나오고 있어서 고점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뭐 지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실적 사상 최고치에 또 화장품부터 해서 또 뷰티 디바이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아진다면은 전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한 30% 가까운 슈팅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뭐 24만 9천 원대인데 30만 원대까지 무난한 우상향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APR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박종현 대표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종현 대표는 거래대금과 실적과 수급 이렇게 세 가지를 선별 기준으로 놨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삼형 엠텍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삼형한테 아시다시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런 AI 이런 사이클에서 AI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광산 및 발전 플랜트, 그리고 선박 엔진용 기자재, 그리고 구조물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풍력 발전 기자재,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동사 보시게 되면 연간 지금 매출액이 하반기에 개선이 됐고, 지금 상반기 개선이 됐고, 하반기에 매출액이 1,215억, 영업이익이 125억, 그리고 순이익이 98억으로 하반기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왔던, 지금 보시면 이 거래대금이 2,600억이 발생했던 지점으로 동사 지금 보시면 기술적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구간에 이 매집했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10월 전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11,000원 초반에서 10,000원대 이렇게 분할 매수 해주시면 실적 발표 때 4분기 요 실적주로 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18,500원, 그 손절가는 이 기준봉 저가 6,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삼형 엠텍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하나오션은 이제 실적, 수급 때문에 이제 선정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미국의 상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오션이 가장 큰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함정 수리를 지금 확대하는데, 이미 이제 미국의 함정 수리를 위해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또한 이제 조선소 한두 개를 더 인수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특수선 매출이 거의 지금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 특수선 수요가 늘어나서 실적과 수반해서 움직이는 이런 자리인데, 지금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식이 그 7월 달에 보면 이쪽의 랠리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자리죠. 이런 자리. 그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랐다가 지금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는 가격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 추세선이 60일 이동평균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보면 지금 시장은 부담이 전혀 없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은 그 투 트랙 전략, 추세를 따라가는 반도체나 이런 쪽을 가지고 가는 종목도 좋지만 많이 빠져서 기다리는 쪽을 사가지고 순환매를 돌리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은 10만 4천 원 언더에서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는 13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9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하나오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원익 IPS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제가 또 과거에 방송에서 여러 번 좀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도체 증장 장비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작년, 재작년 적자가 컸는데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올해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나오는, 그 작년에 106억대 영업이익, 올해는 92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 분위기고요. 2분기 때 360억, 이미 고점 돌파 나왔고 3분기 때 4분기 때까지 지금 디램 가격 우상향, 또 낸드 가격도 좋아지는 모습, AI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지금 IT 반도체 쪽에서의 핵심 대장, 전공조 측장 장비 쪽의 종목들은 계속적인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 견제 매수 가담.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횡보를 하다가 바닥권 찍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시점이 좀 있었었죠.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 6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 견제 동반적으로 순매수 가담되면서 IT 소부장, 반도체 같이 움직임 좋았었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5만 원대 중반권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횡보 박스권은 고가 누리 패턴의 돌파이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5만 5천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래서 또 AI,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른 미중 반도체 투자 확대 등등 긍정적인 전략, 그리고 실적 호전, 성장성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이 동사 같은 경우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했던 회사들이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던 부분이 관련된 이런 앞서 언급해 드렸던 프리오사 AI, 리벨리온, 그리고 관련된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비상장 기업에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중에 제일 많이 투자한 기업이고, 이런 프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이 세미파이브 관련된 기업들, 지금 현재 리벨리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조가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동사 같은 경우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면서 정책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BDC 제도를 일단 조만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해서 150조 원으로 일단 국민 성장 펀드를 활성화해서 동사 같은 경우 이런 벤처 캐피탈 시장 확대의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반도체들도 다 투자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 내년에 줄지어서 IPO 일단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신고가 영역을 이전에 한번 돌파 이후에 11선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10월 달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동사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 10,000원대 일단 목표 가격 설정 드리고, 손절 라인은 6,7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수익은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종목들 정리, 매수가 진입가 목표가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서 딱 한 종목씩만 10월 말까지 가장 빠르게, 가장 뜨겁게 움직일 것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쭤볼 테니까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준비하신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매수가는 14만 원 이하, 목표가는 2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매수가는 10만 4천 원 전후,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PR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4만 5천 원,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인데요. 매수가는 4만 5,500원, 목표가는 5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삼영 엠텍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8,500원이고 손절가는 9,3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만원이고 손절가는 6,700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준비하신 두 종목씩 총 6종목에 대해서 이게 10월 말까지 가장 뜨겁게 움직일 것 같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면요. 자, 로보티즈, APR, 삼영엠텍, 하나오션, 원익 IPS, 미래에셋 벤처 투자 총 6종목인데요. 여기서 10월 말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다는 종목. 먼저 우리 김대목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예, 저는 오늘은 종목으로 승부한다 그랬으니까 네. 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한 종목. 예,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예, 낙폭과대. 가장 10월 말까지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자, 안인기 대표. 그럼 하나오션 왜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낙폭과대의 매력이 있고 안인기 대표는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로보티즈를 꼽았다가 우리 김대국 대표님께서 본인 거 하셔가지고 저는 바꿔서 왜 바꾸세요? 냉정하게 진짜로 보시면 되죠. 네, 로보티즈가 일단 먼저 올라갈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네. 그럼 로보티즈로 가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중장기,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단기 급등 느낌이 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아닌 로보티즈. 로보티즈. 네. 좋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는 6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10월 말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으세요? 예, 뜨겁다는 가장 빠르다, 예. 가장 제가- 수익 창출이 크다, 그렇죠. 네. 그래서 뜨겁다라는 거는 일단 대형주들이 좀 급등하면은 시장이 좀 뜨겁게 보여지고 아니면 개별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면 좀 뜨겁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APR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일단 신고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APR도 실적 시즌에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APR.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 두 종목 로보티즈와 하나오션 그리고 안희 대표의 APR 세 종목이 10월 말까지 가장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전망을 들어봐야겠죠.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저는 사실 궁금한 건 내일보다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말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 궁금하긴 한데 오늘 추석 전에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전망은 짧게 그리고 추석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김대복 대표님, 네. 먼저 내일 시장 전망부터 짧게 가볼까요? 예, 저는 내일은 올랐다가 떨어진다. 그래서 전강 지금 후약. 예, 네. 우리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아. 퐁당 장세. 양음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 내일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은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가면서 이 얘기는 지그재그하면서 옆으로 긴다는 거고 네. 그 과정 속에 종목들은 우상향이다. 종목들은 쭉쭉 빵빵.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설이 아니라 추석이죠. 추석 연휴 이후에 네. 10월 말까지 우리 시장은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역시 불장이죠. 역시 불장. 역시 불장이고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겨내면 또다시 새로운 어떤 시장이 또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시 불장이라면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 예, 지금 현재 주도주가 계속 그 10월 달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안인기 대표님, 내일 우리 시장 전망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계속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아침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이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이제 월화수 계속 이제 전략 드리고 있는데 요즘 제가 지수를 매번 맞췄는데 정확하게 한 1포인트 전후로 맞히는 약간
신기를 좀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계시는데 내일은 지수 고점이 3,460 정도 예상되고요. 저점은 3,410선 정도니까는 약간의 강세 흐름에서 약간 막힌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되어지고 오늘 강했던 섹터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각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겠고요.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는 저도 김대국 대표님처럼 이제 3,600을 가기 위한 네 9월 말, 10월 말, 11월까지 해서 좀 추운 계절에 한번 우리 시장 또 시원하게 올라간다면 3,700선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정 나오거나 눌리거나 뭐 밀리거나 여러 가지 악재, 노이즈에 의해서 빠진다면 오히려 좋은 또 매수 기회로 보시면서 원하는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주 일부,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2차 전지요? 네, 2차 전지는 ESS 쪽으로? 네, 아, 네. 일부는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셨네요, 그죠? 아, 네. 배터리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선원전, 방산 일부 정책주들 그런 쪽들 한 번씩 또 테마 대장주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국경절 연휴에서 또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등등의 종목들 한 번씩은 추석 명절 전에 한 번은 반짝거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의 전망,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비슷합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면 5일선, 코스피 기준으로 5일선 좀 저항을 받았는데 하단은 21선, 지수 21선 이평을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은 지금 추석 전에는 하단 단기적으로 3,370포인트, 그리고 상단 보시게 되면은 3,450포인트.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개별 종목 장세,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은 개별 종목군들은 좀 올라오고 반도체는 이럴 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럼 음봉 나올 때는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고 개별 종목군들, 실적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앞서 이제 10월 달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제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환율의 변동성 요 요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노려야 된다. 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나온다면 그 리스크적인 요소가 그 부분밖에 저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일단 반도체는 그때 노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조정 시는 그 구간이 조정 시 매수의 구간이고 하반기 10월 이후에 11월, 12월 연초까지 저는 시장이 좀 강세장이 좀 전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반도체로 네네. 갈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중국.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라고 할까, 뉴스에 팔아라, 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들 여기까지인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중국 소비주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대국 대표님, 중국 소비주 지금 현 시점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처음에는 세론 심리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비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론 심리가 나와서 지금 이제 가격 조율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지금은 따라가는 건 안 된다고. 지금 따라가는 건 좀 안 무리수가 되고 있을 것 가격 같고. 조율 나오면 좋구나 하고 사는데 뭘 사야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의외로 호텔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좋을 것 같아요. 호텔과 카지노. 네. 좋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면 10월 달에는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좀 눈여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쪽은. 이제 요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APR이라는 게 오늘 사상 최고치를 냈잖아요. 그 이제 다른 쪽의 시장 흐름들이 어땠냐 하면 지금 이제 그 다른 것들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APR이 올라간다고 이제 달바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좀 나빴는데 다음에 또 나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화장품은 최근에 와서 조금씩 그냥 개별성의 이런 흐름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인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중국 소비주 김대복 대표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진입을 하고 화장품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호텔이나 카지노 쪽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는데 안익기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들을 이제 차트를 다 보니까는요. 탑픽이 APR, 네, 두 화장품. 번째는 화장품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실리콘2, 그리고 달바 글로벌, 그리고 여행,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대표 대표님 전략대로라면은 저점에서 물량 모으는 전략도 괜찮고 고개 쳐들고 있는 화장품 일부 종목군들은 눌림 혹시 한번 또 접근하신다면 국경절 연휴 또 추석 연휴 이후에 또 한번 긍정적인 또 재료 뜨면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익기 대표님은 지금 중국 소비주 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화장품이 화장품? 그래도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려는 분위기라서 어,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달바 글로벌, 빅3 네 접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박종현 대표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가격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저는 실적 장세를 중기적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분기는 어쨌든 중국 유커들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이런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3분기 실적 종목으로 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언급이 안 된 종목 중에 하나인 이런 카카오페이 실제로 유커들이 와서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할 때 그럴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군들도 좋고 화장품도 저도 지금은 매수 관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좀 따져보면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박종현 대표는 지금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네. 평가신 것 같고. 저는 오늘 화장품 일부 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된다면 뭐 월화 화수목 정도에 그래요. 화장품이 한 번 정도 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온라인 무료 방송 세 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북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죠.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추석 이전에 이제 그 공략해야 될 핵심 종목들 어. 이제 오늘 그 내일 전략하고 네.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과 추석 이전에 예. 매수해 볼 매수회를 공략을 해야 될 종목들. 네. 제가 이제 끝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적중률 하시면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랑을 안 해주시니까 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사실은 뭐 지금 제가 그 OTG 같은 거 80%씩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한 자랑을 달에 안 이 해주시니까. 정도 오르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들은 8% 올라도 막 자랑하시는데 80%가 올라도 자랑을 안 하시니까 네. 좀 해주셔야지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도 12% 올랐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의 종목도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안익기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저는 오늘 밤에는 안 하고요. 아, 오늘 안 하세요? 내일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시 반, 8시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장 초반에 외국인들 견들 매수하는 떠오르는 핵심 주도주 제가 꼭 정보해서 드리고요. 안인기 유튜브, 안인기 인기 종목 거기에서도 제가 같이 또 합동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꼭 참여하셔서 또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 장중에 아침 8시부터 네. 방송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안익기 유튜브. 네. 안익기 대표 유튜브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다가 보시고 나오실 때 꼭 구독 취소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같이 보시면은 정말 도움되는 정보 알찬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종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10시 40분에 10시 40분. 네. 하반기 실적 장세를 준비하는 관련된 이런 후속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관련 10시 40분에 시작하니까 좀 천천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고요. 우리 박종현 대표는 10시 40분, 안익기 대표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의 정보들 괜찮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